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거주시설이지만 후원금 88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에게 지원된 돈은 단 2억 원에 불과했다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관련 조사를 진행한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송기춘 공동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떻게 꾸려지게 됐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도 나눔의 집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5월에 그 광주시하고 경기도가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근거를 두고 민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졌고요. 행정시설 운영 그리고 해외계 인권 역사적 가치 4개반 운영돼가지고 거기에 그 변호사도 5분 그리고 회계사 2분 그리고 인권활동가 교수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또 광주시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나눔의 집 측에서는 법인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배제가 돼서 처음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렇게 끼는 경우는 없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이고 피조사 대상자가 조사 권한을 갖겠다 하는 것이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집에 후원금이 유용됐다고 하는 의혹이 그 나눔의 집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1년에 거의 한 달에 요새는 뭐 한 2억 원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이면은 뭐 20몇 억씩 쌓이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88.8억 그러니까 한 89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돈이 사실은 뭐 누가 뭐 횡령을 해가지고 가로챘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그 모집할 때 내세웠던 할머니들의 그 생활과 복지 그리고 정원활동 지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런 그 외부적인 목적하고는 달리 이게 법인의 계속 이게 비축이 되어 왔습니다. 아, 법인 계좌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법인의 땅을 사는 데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데 사용되고 실제로 할머니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은 그야말로 뭐 한 2억 원 정도니까 전체 그 기부액 중에 한 2.3%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고요. 요 2억 원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그게 지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설비 뭐 보수를 한다거나 뭐 또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을 낸다거나 이런 데 주로 쓰였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인 것은 뭐 이를테면은 어쩌다 가는 나들이 비용 또는 병원에 갔다가 뭐 식사를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하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네. 800만 원 정도 쓰여서 5년이면 1년에 한 160만 원이고 5분 증기시간 6분 생각을 하더라도 1년에 거의 한 30만 원밖에는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5분, 6분인데 1년에 할머님들한테 직접 쓴 돈이 160만 원이라고요? 예, 뭐 그런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물론 뭐 나눔의 집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님들 개인적으로 할머님들한테 필요한 돈들이 뭐가 있을까요? 할머님들한테 사용될 만한 돈이 예를 들면 돌봄과 관련되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할머니들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데 사실은 나눔의 집에서 이 비용들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가 노인 주거시설입니다. 예. 그리고 양로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경기도하고 광주시에서 이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고요. 좀 뭐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법인에서 이렇게 전초를 해가지고 이게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할머니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안정자금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초생활 수급자 부들보다는 좀 형편이 나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여기 지내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여기 나가서 좀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뭐 어디 가서 살고 싶은데 거기를 가면 뭐 비도 세고 그래가지고 못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히 이제 여기서 나갈 엄두를 좀 못 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어디 다치고 그러면은 뭐 병원도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비용은 또 시설에서 안 줘가지고 뭐 간호사가 또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본인이 부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 비용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정부에서 그 보조가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장례 비용을 이걸 또 따로 해가지고 그 유가족이 다 부담을 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이 나눔의 집에다가 또 얼마 정도를 기부하는 게 관행처럼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쭉 해주셨지만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부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할머님들 생활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네네. 나눔의 집에서는 후원금을 무슨 명목으로 거둔 겁니까? 지금 88억 원에 이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분들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어쩌면은 역사적인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생활과 복지를 쓴다. 또 특히나 역사적인 그 증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들을 후원을 했는데 이 돈들이 실제로는 뭐 증언 활동에서 쓰이질 않았어요. 증언 활동 이제 이를테면 뭐 미주 투어를 한다 이러면은 또 그 부분은 또 상당한 부분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뭐 이 불교 쪽의 그 인권위원회, 조계종 인권위원회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또 헌신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로 오면서 노인 주거 시설이 되고 하면서 또 네. 2015년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부터 이게 후원금이 급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 할머니들 그 생활도 이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다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또 돌아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걸 뭐 요양원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비축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8억 원 중에 2억 원은 할머님들께 사용한 돈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은 그냥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딘가 사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비지정 후원금은 땅을 사고는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재산 취득으로 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옛날 2015년 그 전에 2월 된 돈하고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지출된 돈 말고 해가지고 지금 한 75억 정도가 뭐 이 적금의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다고 이렇게 그 회계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뭐 완전히 뭐 개인이 착복을 했다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네. 이러저러게 뭐 공사를 하면서 좀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또 뭐 이러저러 오갔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법인에 나타나는 뭐 횡령의 그런 막 개인 착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 쓰고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그 돈을 내도록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할머니들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호텔식 요양원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도 있게 호텔식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네. 거기에 이거 돈을 아껴 써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이사회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눔의 집 측에서는요.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쓰이는 건 그건 할머니들을 위한 일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게 처음에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회원도 뭐 굉장히 유력 인사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랬는데 2015년 뭐 그 이후로 해가지고 2016년 지나가면은 활동을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활동이라는 것도 그동안 했던 활동이라는 것도 거의 이것저것 무슨 뭐 어디 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 따다가 그 돈 지출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그 활동을 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후원금을 가지고
제대로 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할머니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지금 그 비영리 민간단체로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그 단체 등록은 말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경기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있다. 방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자, 이게 그 할머니들 생활도 굉장히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그 국민들이 대우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볼수록 이 시설이 그냥 보통의 시설보다 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할머니들 뭐 출입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2층에 거주하는데 사실은 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그 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가 좀 어렵기도. 물론 이제 뒤에 그 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가는 이런 시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이게 불편하구나. 그리고 또 일역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들은 못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뭐 이역사관도 뭐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경사가 뭐 한 25도 정도. 그래가지고 뭐 거기도 지나가기 어려운 자동차로는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고 뭐 화장실도 뭐 4칸이 있는데 여성 2칸 아주 같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쓴다고요? 모기도 많고 그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아주 저도 거기서 화장실 이용하려면은 이용하고 나서 막 수도호스로 물을 뿌려야 되는 정도로 막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유리창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이것저것 짐이 쌓여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그 할머니들이 그림 사진 전시한 거 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편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쌓여 있더라고요. 가지고 그 기록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국가 지정기록물로 된 것도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국가 지정기록물이면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이 명단도 사실은 그 목록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나중에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목록을 찾아서 또 직원들한테 주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거기 2개가 있고 아까 인력사관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사관은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 하고 사실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물품이 있으면 그것이 보존이 되게 제습 기능 뭐 그 온도나 뭐 빛이나 이런 거 다 조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진품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이 역사관을 가면은 거기 막 바닥이 막 떠올라요. 가지고 지나가면은 막 거의 뭐 바닥이 한 5, 6cm 떠올랐나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정도고 엘리베이터가 거의 7월 한 달 저희들이 거기 있었는데 네. 계속 고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중간 조사 결과 아닙니까? 최종 조사 결과는 네네. 언제 발표되는 거죠? 저희들 뭐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좀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그 발표도 미뤘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잡아서 그 기간 안에 그 보고서 작업을 다 마무리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시는 겁니까? 해야죠. 특히 이 후원금 모금에 관련된 것은 이게 상습 사기의 혐의가 있다. 또 그리고 이런 목적을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이런 문제는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록에 관련되는 문제 또 할머니들에 대한 그 정서적인 학대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그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조사단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을 또 제안하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네네.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경기도가 이거 어떤 문제를 한다, 뭐 광주시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 또 동의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또 경기도가 아무리 뭐 그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또 광주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이것을 충실하게 그 경기도와 광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이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걸 좀 만들자, 민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뭔가 구속력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관 협의체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경기도나 광주시도 자기들의 부담을 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또 그 어떤 방향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송기춘 공동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선희와 찬열이 부른 안부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슬한 바람이